자, 이번 경우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한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 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2021 비유의 세계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아내가 모모했다. 미국에 거주하던 18년차 부부 남편 라비와 아내 브린다는요. 2017년 남편 라비의 근무지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 오늘 옆집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보, 친구가 남편과 싸웠대. 밤새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브린다가 갖은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두 사람의 관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아내를 보며 남편 라비는 급기야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남편 라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매튜 홀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옆에 이웃집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간도 크다. 아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라비에게 외도 행각이 발각되기 2달 전인 2017년 10월 외도 상대인 매튜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있었잖아.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그 중혼이네, 중혼. 중혼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서류가? 서류. 네. 여기서 치밀함이 또 드러납니다. 매튜와의 혼인 증명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기재, 서류까지 조작했고요. 심지어 브린다와 매튜의 결혼식 장소는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고 있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했네. 아니 근데 결혼식도 거기다 했다고? 네, 그냥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매튜가 살림을 차린 집 역시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던 집과 고작 3분 거리. 게다가 브린다는 이미 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냥 줄창 집에 안 들어왔나 봐. 그치. 근데 저건 진짜 너무했다. 그럼 이혼을 하지. 이혼하기도 싫은 거지. 라비도 좋으니까. 아니 근데 남편 몰래 결혼까지 한 것도 충격인데 3분 거리에 살림 차린 것도 대박이네요. 지금 오다 가다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남편 라비는요. 결국 브린다를 중혼 혐의로 고소. 두 사람은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브린다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중혼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의 이중 생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2021 BO의 세계 19 7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4월 말 미국 켄터키 해로즈버그에 사는 31살의 여성 에리카 퀴글과 60세 남성 제프 퀴글. 이 부부의 결혼 스토리가 공개되자 할말한 살다 별 부부를 다 보겠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이 차 때문에. 29살이면 뭐 많긴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29살의 나이 차이보다 누리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에리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토웰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에리카 인사해. 이분은 내 새 아버지 제프야. 전 남편의 실제 아버지보단 낫네요. 그래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에리카가 출산 후 한 메이크업 회사에 취직하며 당시 남편 저스틴과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붓 시아버지 제프가 주최한 자동차 쇼에 패션 모델링 대회에 참가한 에리카. 그리고 에리카 오늘 모델링 너무 멋지던걸? 제프 고마워요. 근데 저스틴은 내가 일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며느리 에리카는 시아버지 제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어느새 에리카의 가슴 한켠에는 제프를 향한 러브, 사랑의 감정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 에로 부인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다가 2016년 9월 제프가 저스틴의 어머니와 이혼했고요. 얼마 안 돼 에리카 역시 저스틴과 이혼. 이후 에리카와 제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게 된 두 사람은 2017년 정식 교제를 시작.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2018년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일단 관계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서 뭐 문제는 전혀 없죠.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없죠. 네. 그래도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고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부의 세계. 에리카의 전 남편이자 제프의 전 아들이었던 저스틴은요. 전 새 아버지와 전 아내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So cool. 다 행복했네요. 세 사람 다 행복하네요. 해피엔딩인데? 그럼 됐죠 뭐. 모두 행복해요. 됐어요. 100년 해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얄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에 발목 잡힌 위자료. 미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 창업자이자 한때 전 세계 부호 순위 68위에 등극, 억만장자 석유 재벌 해럴드 헨. 부를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2012년 5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수 앤 아넬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요. 아내 아넬이 제출한 감시 카메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뭐야? 뭐가 찍혔길래? 야, 궁금하다. 뭐가 찍혔을까?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은 바로 남편 헬멧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넬은 2007년 당시 남편 햄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그렇게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에이구, 빼박이네요,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 아닙니까? 외도 장면이면. 자, 그런데 이희원 소송은 남편 햄의 발언으로 갑자기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뭐야? 우린 사실상 2005년 가을에 헤어진 뒤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아넬이 2007년도부터 설치했다는 감시 카메라 자료가 오히려 파탄난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이로 인해 소송은 부인 아넬이 제출한 증거물로 인해 남편 햄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2005년에 깨졌다면서요. 근데 왜 2007년에 뒤늦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가족법에 의하면 결혼 후의 재산 증가분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런데 남편 햄의 회사는 2007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 주가가 무려 500% 급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유지 여부가 재산 분할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이에 아넬은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이도 같이 키웠다고요? 회사 자산 약 176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그중 절반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남편 햄이 아내 아넬에게 재산인 약 6%인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억 원과 회사 주식 2천만 주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리고 헤럴드 햄은 약 1조 700억 원을 수표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봐봐. 저 금액을 네. 깨알같이 썼어. 하도 길어서 옆으로 밀려났어. 돈이. 예. 돈이 위로 이렇게 삐처럼 나갔어. 쓸데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빨리 썼어도 1분 걸렸겠는데.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4위 공개합니다. 모모와 모모의 잘못된 만남.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의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와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베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베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커피 나라답게 베트남에 여행 가면 꼭 사오는 필수 아이템이 있죠. 바로 G커피입니다. 아. 자, 이번 특종은 이 G커피를 만드는 기업에서 벌어진 커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대표 커피 생산 기업 쭝삐 그룹의 창업자인 당리에 웬부는 1996년 베트남 내에서 최초로 대량 가공과 로스팅,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커피 사업을 시작.
그리고 당시 연인이었던 레황디에 타워와 1998년 결혼한 뒤 함께 힘을 모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했고요. 그 결과 G커피 등을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베트남 국민 커피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함께 성공 신화를 일군 이 부부는 베트남 자국민들에게 커피 왕과 커피 여왕으로 불리며 부러움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일과 사랑을 다 이뤘네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복은 15년 만에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회사의 운영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 이 갈등은 결국 경영권 다툼으로까지 번졌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랑 끝! 전쟁 시작이 된 건데요. 쭈삐그룹의 회장인 남편 부는 아내 타오가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제품 생산을 돌연 중단. 심지어 아내 타오의 해임안을 추진하기까지 했습니다. 몰아내려고 그러네.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된 거잖아요. 완전 못한 사이죠. 네.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커피 전쟁은 결국 2015년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소송 중에도 커피 왕과 커피 여왕의 타이틀을 놓고 그들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풍미가 가득한 새로운 프리미엄 카페를 출시했습니다. 앉아서 여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 컨셉의 커피 전문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서로 다른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부간의 경쟁은 한층 과열되었습니다. 둘 다 하지 뭘.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싸워? 답답하네 정말. 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퀸커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오, 똑똑한데? 결국 4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2019년 12월 법원이 내린 판결. 아내 타오는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남편 부에게 모두 양도. 어머머. 그리고 남편 부는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는 대신 회사 주식 대금과 현금 자산을 합해 약 1,463억 원을 아내 타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커피 하다가 뭐 율무차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진짜 가슴 아프고 아까 정 기자님 말대로 그냥 사업 부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 열심히 쓰면 될 걸. 이게 자존심 싸움이야.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